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월 16일 이주열 한은 총재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0.5% 동결하면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이런 이야기 했죠. 집값 추가 상승 제한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아무래도 공인된 기관 중에서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죠. 경제정책을 펴니까 경제정책보다는 통화정책, 경제 상황을 보고 통화정책을 펴니까 아무래도 좀 신뢰성 있는 가장 큰 기관이다 볼 수 있습니다. 성장률 마이너스 0.2%도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 대책, 다주택자 투기 수요 억제할 것이다. 하반기 코로나 지속, 성장률 전망치 조정 불가피하다. 지금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그렇죠? 좀 이따가 한국은행 통화결정위원회에서 내놓은 경기 전망이라는 여러 가지 자료에 대해서 내용을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6일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의지가 확고하고 강력한 대책을 내놓은 만큼 앞으로 주택가격의 추가 상승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래서 올해 2020년 국내 총생산 성장률은 당초 예상했던 마이너스 0.2보다도 훨씬 밑돌 것이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장일치로 기존금리 0.5%를 동결했다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한국은행 그 통화결정위원들이 만장일치로 0.5%를 동결했다. 어떻게 보면 올 가을 되면 이제 팬데믹이 2차 코로나 팬데믹이 오는 경우에는 추가 인하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번 금리 동결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저금리로 인해서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부동산으로 자금 쏠림 현상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실제 금리를 잇따라 내린 뒤 6월 말 은행 가계대출이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급증했고 부동산 가격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죠. 그래서 이주열 총재 같은 경우는 정부 부동산 정책에 기대를 한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주열 총재는 수도권과 지방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오름세가 다시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바 한은도 정부 정책 효과와 금융 안정 상황의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10일에 보면 저금리를 재검토할 시점이 아니냐는 질문에 아마 기존금리는 부동산 시장과 연계해서 생각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래서 이는 기존금리를 추가 인하하면 안 된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밝힌 거지만 한국은행은 뭡니까?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뭐에 대해서는 뭡니까? 독립적으로 행동하겠죠. 그래서 한은 총재 같은 경우는 뭔가 금리 결정에 주택시장의 상황을 반영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전체 한국 경제 전체와 글로벌 경제를 보고 이제 금리를 결정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번 금리를 동결했지만 주택시장 반영해서 결정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 상승을 보고 금리를 내리면 더 상승할 거다. 뭐 이런 의견을 반영한 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어떤 현상을 보고 결정한 거지 아파트 시장만 보고 결정한 건 아니다. 그래서 현재 성장과 물가 흐름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등을 감안할 때 통화정책의 기조를 끌고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동결했다 이런 이야기죠. 이어서 부동산 시장 불안에 대해서는 정부의 거시 건전성 정책, 수급 대책 등 다양한 수단 활용해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그래서 또 한국은행은 금리를 동결한 이유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의 실물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더 늦어지고 있는 점을 들었다. 그래서 5월 금통위에서는 코로나 확산세가 하반기부터 수그러드는 것으로 전제했지만 오히려 가속화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글로벌 경기와 밀접한 사실 우리는 수출을 하지 않으면 안 되죠. 수출해서 생성되는 일자리가 10개 중에서 7개니까 수출이 회복이 못 되면 뭡니까?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수출 개선세가 지연될 것으로 보여가지고 성장률 전망치 조정이 불가피하다. 저도 생각할 때는
코로나가 있죠. 이게 계속 지속이 되면 수출이 회복이 안 되면 오히려 금리를 더 내리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마이너스 2% 당초 예상했던 국내 총생산 생산 마이너스 2%보다 하회할 거다. 자,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금통위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생각하면 마이너스 1.8%를 제시했지만 이렇게 악화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제가 볼 때도 당분간 즉 미국의 패드와 같이 2022년까지는 이 0.5%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코로나가 더 악화될 경우에 수출이 부진하게 되면 오히려 금리를 더 내리지 않겠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럼 실질적으로 있죠. 실질적으로 한국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 방향 보도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7월 16일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 방향 결정 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하는 겁니다. 유지한다 이거죠. 자, 통화정책 방향입니다. 다음 통화정책까지 0.5% 유지한다 하는 내용이고 세계 경제가 이제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하는데도 불구하고 경제 활동이 점차 재개돼가지고 경제 위축이 다소 완화되는 움직임을 보였다. 그래서 국제금융시장에서는 경기 회복 기대 등으로 위험 회피 심리가 완화되면서 주요국가 주가가 상승하고 미 달러가 약세 나타났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진정되는 게 아니고 지금 어쩔 수 없이 경제를 재개하다 보니까 주가가 상승하고 달러 약세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세계 경제와 국제 금융은 코로나19의 전개 상황, 각국의 정체 대응의 파급 효과 등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진단한 거죠. 자, 그러면서 국내 경제 같은 경우에는 민간 소비 경제 활동의 사실 활동되지 못하죠. 그래서 정부 지원책으로 약간 상승했으나 수출 감소세와 건설 투자 조성이 이어진 가운데 설비 투자 회복이 제약되면서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그래서 고용도 뭡니까? 큰 폭의 취업자 수가 감소세가 이어지는 등 계속 부진했다. 그 다음에 설비 투자와 건설 투자가 완만한 개선을 나타내지만 그렇지만 소비와 수출이 회복이 당초 전망보다 더 더딜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국내 GDP를 지난 5월에는 마이너스 0.2%를 예상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보다 더 하회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에는 0%대 낮은 수준을 나타냈는데 자, 근원 인플레이션 이게 뭔가 하면 식료품의 에너지를 제외한 지수입니다. 0% 초반을 유지했고 일반적인 기대 인플레이션은 1% 중반 수준을 유지했다. 그래서 근원 인플레이션 즉 식료품 에너지 제외 지수는 수요 측면에서 낮은 물가 상승 등으로 0%대 초반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기대 인플레이션은 1% 중반, 그 다음에 근원 인플레이션은 0%대를 유지한다. 지금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금융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축소 등에 힘입어가지고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과거의 학습효과죠. 학습효과로 지금 돈을 많이 풀었다. 그래서 어떤 간에 금융시장은 지금 좀 안정된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주가는 상승하고 원 달러 환율이 상당폭 하락해가지고 안정세를 보이고 있죠.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시장 금리는 좁은 범위에서 등락하였다. 가계대출은 증가 규모가 전월 대비 크게 확대되었고 주택가격은 수도권 지방 모두에서 오름세가 확대되었다. 그래서 710 대책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주택의 즉 부동산의 가격은 뭡니까? 금리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니까 신문 기사에서도 본 바와 같이 하는 총재는 부동산의 흐름을 보고 금리를 결정한 건 아니다 이거죠. 경기는 상당히 지금 어려워서 실질적으로는 금리를 더 내려야 되겠지만 부동산 가격이 치솟으니까 금리를 동결했다. 이런 해석은 아니다 이거죠. 그것만 보는 게 아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고 중기적 시기에서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한편 금융 안정에 유의하여 통화 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그래서 금융이 불안하면 뭡니까? 뭐 실물 경제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다 위험하죠. 그래서 금융의 안정을 최우선하겠다 이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국내 경제의 성장세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그렇죠. 수요 측면에서 물가 상승 압력도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이 된다. 그래서 통화 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의 코로나19 전개나 여러 가지 국제 경제, 국내 경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통화 정책을 유지할 것이다 하는 게 뭡니까?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의 공식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지금 내수는 상당히 국내 경제는 경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래서 5월달 예상했는 국내 GDP가 마이너스 0.2%인데 실제로는 그보다 더 낮아질 것이다. 그리고 올해 가을 2020년 가을에 보면 만일에 코로나 2차 팬데믹이 올 경우에는 국내 GDP가 훨씬 더 낮은 수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일단은 금리는 계속적으로 0.5%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근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뭔가 하면 국내 경기가 더 어려워지면 금리도 더 인하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여러분도 비슷한 같은 생각을 가지 않겠나 이런 의견,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오늘 7월 16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 0.5%로 유지했는 거고, 이것은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생각만 하는 게 아니고 국내 경제, 국제 경제, 금융 전체를 생각해서 내린 결정이다 하는 내용을 보도자료를 보여주고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